This year, we have significant updates and Starlight. Clinically validated hearing test. 아무튼 다 해줬잖아 크크.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2024년 9월 새로운 애플 행사에서 메인은 아이폰이었지만 새롭게 공개된 두 가지 추가 제품,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10 에어팟 4 총정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 애플의 새로운 무선 이어폰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했어요. 2021년 에어팟 3가 공개된 이후 3년 만의 업데이트인데 실물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많이 기대되더라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실 막 엄청 크게 달라져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애플에서 강조하는 것은 착용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 애플이 키노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업계 원조격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무선 이어폰의 붐을 애플이 또 이끌어왔죠. 역대 가장 편안한 에어팟이라고 하면서 뭐 3D 사진 측량법, 레이저 토포그래피 등 뭐 5천만 개 데이터 모시기에서 귀 매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잠깐 체험을 해봤지만 꽤 괜찮긴 하더라고요. 케이스는 전세대 대비 부피가 10% 감소했고요. 방진 등급이 추가되어서 기존 IPX4 등급에서 IP54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신제품답게 USB Type-C도 이번에 탑재했어요. 음질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어쿠스틱 아키텍처가 적용되었고요. 사운드 왜곡을 줄여주는 드라이버,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앰프, 뭐 이런 이제 품질이 적용되었는데, 여기 제가 현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오랫동안 들어볼 수 없어서 이제 체감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제품이 빨리 오면 제대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칩도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는 W1, 2, 3세대는 H1에서 이번 제품은 H2 칩을 적용했고, 센서가 조금 바뀐 게 에어팟 프로2나 이제 기존 제품들은 이제 피부 감지 센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광학 인이어 센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실제 사용했을 때 오작동이 없다면 사용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죠. 음성 분리 기능으로 통화 품질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었고, Just give me a minute. Yeah, the girls are practicing in the garage. 블루투스도 기존 5.0에서 5.3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즘 오픈형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시대라서 이것도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좀 이게 애플식일까요? 에어팟 4 기본 모델이 있고요. 에어팟 4 노이즈 캔슬링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면서 추가되는 기능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적응형 오디오, 주변음 허용 모드, 대화 인지 모드, 이렇게 추가되었더라고요. 아마 이제 에어팟 프로2에 있는 기술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져온 느낌? 실제로 써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면, 일단 착용감이 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꽤 좋더라고요. 대략 퍼센트로 친다면 한 90에서 95% 외부 소음은 삭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캔 버전에만 들어가는 주변음 허용 모드 있잖아요. 그게 대박인 게 이번에 오랜만에 에어팟을 다시 써서 그런지 와,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노캔을 끈 것보다 주변음 허용이 더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노캔이 들어가는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무게는 비슷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거 없는 거 요 차이는 없이 무게는 동일했습니다. 대신 배터리 타임의 차이가 있죠. 노이즈 캔슬링 없는 버전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그 케이스 포함 시간은 동일하지만 유닛 재생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켜고 껐을 때의 차이도 이제 1시간 정도, 케이스 포함 최대 한 10시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여기서도 급 차이를 둘 줄 몰랐는데,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 버전의 케이스만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노캔이 되는 버전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찾기도 노이즈 캔슬링 되는 버전만 지원하고요. 케이블은 기본 구성품에서 빠졌습니다. 가격은 에어팟 4 기준으로 199,900원, 에어팟 4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269,000원으로 출시했습니다. 가격도 전작을 생각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또 이게 노캔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나누니까 조금 그렇긴 해요. 다음은 키노트에서 처음 에어팟 모든 라인업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팀쿡이 말했는데, 이게 약간 김이 빠졌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어팟 맥스가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다들 현장에서 환호성이었거든요. 왜냐면 2020년 출시 이후 업데이트가 없기도 했고, 많이들 맥스의 단점을 무게로 꼽아서 무게가 많이 감량되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칩도 H1 칩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무게 감량 없이 USB Type-C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컬러 라인업이 나왔어요. 미드나잇, 블루, 퍼플, 오렌지, 스타라이트가 나오는데 실물로 보니 이게 컬러가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실물은 스타라이트나 퍼플이 좀 예뻤어요. 가격도 그대로 769,000원에 출시했습니다. 조금 내리길 바랐는데. 그리고 에어팟 프로2도 새로운 버전이 이제 나온지 알았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는 않고 새로운 업데이트로 지원할 기능들을 이번에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에어팟 프로2 사용자분들도 업데이트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에어팟 프로2는 가격이 10,000원 더 내려갔더라고요. 기능적으로 막 큰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꽤 흥미로웠던 청력 보호 관련 기능 3가지가
들어갔어요. 먼저 청력 검사. 이것도 또 이제 청력 검사가 유용해 보였던 게 뭐냐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청력 검사를 받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서 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테스트는 대략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청력 검사를 완료하면 경도에서 중도, 청력 손실이 있으면 개인화된 청력 프로필이 보청기 기능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청기처럼 대화 부스트나 청력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의약품 보청기 기능으로 제공되고요. 특정 소리를 실시간으로 증폭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모를 보니까 We're here to celebrate. 와, 이거는 진짜 꽤 괜찮아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활성 청력 보호라고 해서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자동으로 줄여줘서 청력 손실 방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요 이제 큰 소리 줄이기는 특히 우리가 경기장이나 막 콘서트장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서 엄청 크게 체감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을 줄이고 그 공연하는 그 소리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운드가 되겠죠. 새로운 기능은 올 가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진행되고 올 가을에 한 100개국 이상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국도 받으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재밌던 게 뭐냐면 애초에 보청기 자체가 FDA에서 일반 판매가 허용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애플이 얄미울 때는 얄미운데 또 이런 기능들을 또 잘 만들어주긴 해요. 그리고 벌써 10번째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폰처럼 기념적으로 10, 그러니까 X자를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그대로 10이라는 숫자를 썼더라고요. 새로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 이후 디자인이 먼저 소폭 바뀌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최대 9% 더 넓어져서 사이즈가 기존 41mm, 45mm가 있었던 게 42mm, 46mm로 더 커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밴드 호환이 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판매 페이지를 보니까 46mm나 44mm도 호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42mm나 40mm랑 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또 직접 봐야 알겠죠. 디스플레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LTPO에서 애플워치 울트라 2가 LTPO2, 시리즈 10은 LTPO3로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비스듬히 봤을 때 40% 더 밝게 보여서 가시성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초침이 진짜 AOD에서 1초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새로운 워치페이스도 나왔거든요. 매초 컬러를 채우는 워치페이스도 꽤 괜찮아 보였고 기울기에 따라 빛나는 워치페이스도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킥하긴 한데 약간 과한 느낌도 조금 있는 느낌? 실물로 보니까 나쁘진 않는데 또 뭐 이제 그냥 한 번쯤 해볼 만한 두께도 기존보다 줄어들어서 기대했는데 실물로 보니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더 얇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두운 톤 컬러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밝은 컬러에서는 조금 이제 두께가 얇아진 게 체감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다는 것. 이제는 아이폰 7 때 있었던 제트 블랙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알루미늄 마감이 제가 알기로 계속 이게 무광을 썼는데 이번에 알루미늄의 유광은 또 처음이에요. 이 제트 블랙 컬러는 특별히 10을 위해 개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야 이게 제트 블랙이 확실히 예쁘긴 예뻐. 게다가 스테인리스 느낌처럼 이제 좀 유광이라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했고요. 다만 아이폰 7 제트 블랙을 떠올리니까 그때 진짜 그 스쳐도 흠집이 엄청나서 그게 좀 걱정돼요. 그때 예쁘긴 예뻐도 흠집이 엄청 잘 났거든요. 또 재밌는 건 이제 애플워치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라지고 티타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 티타늄 질감에서 그 스테인리스의 고유 유광을 어떻게 살리지 했는데 또 티타늄을 엄청 깎아서 유광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봐도 스테인리스의 유광 느낌이 나요. 아마 이렇게 소재를 바꾼 이유는 기존 스테인리스 라인이 약간은 이제 좀 애매해졌기도 하고 스테인리스 특성상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선택하거나 오히려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울트라로 가는 이제 유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스테인리스를 티타늄 라인으로 대체한 것 같아요.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알루미늄 GPS 기준으로 전작 대비 대략 한 10% 정도 가벼워졌고 티타늄은 20%가량 가벼워졌습니다. 직접 만져봐도 이 무게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알루미늄보다 그 티타늄이 더 크게 체감됐어요. 컬러는 3가지, 슬레이트, 골드, 내추럴이 있고요. 여기서도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애플워치를 구입할 때 유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테인리스, 무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도 스테인리스가 더 비싸고요. 근데 이번에 제트 블랙 유광은 오히려 알루미늄으로 내려왔고 또 실버 유광은 티타늄이 없거든요. 근데 에르메스 티타늄에는 또 있더라고요. 또 케이스가 티타늄 소재로 바뀌면서 밴드도 바뀌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와 이거 만져보니까 진짜 가벼웠어요. 그 링크 브레이슬릿 있잖아요. 이거 무게 차이가 진짜 많이 나. 스피커 그릴도 달라졌습니다. 이 두께를 줄이면서 스피커 그릴도 달라졌는데 애플워치 사상 최초로 이 스피커로 미디어 재생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애플워치에서 사운드, 그 스피커는 있어서 뭐 이제 알림이나 이런 건 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장 스피커로 미디어 재생은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쉬운 건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듀얼밴드 GPS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수 기능도 좀 달라졌습니다.
50m 방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수신 및 수온 감지 센서가 들어갔고, 그래서 울트라처럼 수신 게이지가 들어가서 얘는 최대 6m까지 수심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해요. 서퍼분들을 위해서 관련 조수 앱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강화되기도 했고, 프로가 아니라면 스노클링이나 이번에 뭐 수영 기능도 꽤 강화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6m까지 정도면 일반 애플워치를 구입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랄까요? 약간 울트라 기능을 좀 내려온 느낌? 물론 울트라는 더 깊게까지 잠수할 수 있지만 애플워치에서 6m 정도면 일반 생활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인 것 같아요. 일반 스노클링이나 수영에서는 충분하겠죠. 칩은 새로운 S10 SIP가 들어갔고, 더블탭이나 온디바이스 실이 더 좋은 통화 품질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통화할 때 뉴럴 엔진이 반응해서 잡음을 많이 줄여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건강 기능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감지. 이건 호흡 방해 현상이라는 것을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30일마다 데이터 분석 후 위험할 정도면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대신 애플워치 시리즈 9 울트라2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모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식약처 인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국도 인증을 받으면 기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갤럭시 워치도 이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적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하게 18시간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대신 충전 속도가 빨라져서 15분 충전했을 때 최대 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분 충전했을 때 최대 80분까지 충전이 되고요. 이것도 든 생각이 뭐냐면, 사실 지금 이제 시즌 9까지 애플워치도 꽤 두께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애플워치 사용자분들은 두께를 줄이지 말고 배터리가 더 늘어나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요?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599,900원에 출시했어요.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울트라2, 이것도 새로 나온 줄 알았는데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새로운 신규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컬러의 이름은 세틴 블랙. 실제 착용했을 때의 느낌도 괜찮긴 했는데,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 1을 쓰고 있고 애플워치 울트라 2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지금 존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꿀까 했는데 울트라 2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같아서 약간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에도 에르메스 에디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애플워치 밴드도 나왔습니다.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라고 새롭게 생겼는데 스쿠버 다이빙용으로 출시했다 하고, 착용해보니까 착용감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아마 이제 스쿠버 다이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수트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착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풀리지 말라고 새로운 버클도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1149,000원입니다. 저는 오늘 살펴본 제품 중에서 에어팟 4가 좀 기대가 되고요. 나중에 추가될 그 청력 보호 관련 기능들도 이제 업데이트 되었을 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애플워치는 이번에 시리즈 10이라서 이제 엄청 많이 바뀔 걸로 기대했는데, 기존에도 이제 많이 좋아서인지 막 엄청 업그레이드는 아닌 느낌. 애플워치는 미리 말할 수 있는 게 기존 시리즈 7, 8, 9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갈아탈 필요가 없고, 아마 시리즈 6 이하 사용자분들이 갈아타면 엄청난 업그레이드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 블랙이 끌리긴 한데 이게 업그레이드라서 좀 애매하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제품을 모두 총정리해봤고요. 제가 제품을 빠르게 받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증을 모두 종합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